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 네. 또 우리 방송 할 때마다 우리 방송 잘 봐주시는 최고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이 너무 즐거운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인연도 깊고 또 너무 존경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 으뜸입니다. 네, 너무 좀 민망하다. 네,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전의 용사들이 아니라 현역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의원님은 역전 용사가 당연히 아니시고, 네, 뭐 우리는 뭐 그냥 뭐,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새순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님 뵌 지가 사실은 좀 됐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저 건강, 체력, 저 총기 대단하시다. 특히 매불쇼에서 맨날 최욱 씨하고 싸우시던 모습이 옆에서 볼 때마다 좀 불안불안했는데 항상 이기시더라고요 보니까. 최욱 씨는 박지원을 보면 상습적으로 코너에 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네. 아주 나빠요. 좀 혼좀 내주십시오. 자, 오늘 또 박지원 의원님 정말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원래 박지원 의원님은 저희 스픽스에서 고정으로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인데 작년 7월에 뵙고 사실은 거의 지금 한 7, 8개월? 9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잘렸어요. 다른 게 없어요. 너무 솔직하시다. 아니 왜 아니 잘릴 수가 없는 아니요? 건데 지금 이제 겸손한 결과로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계엄령 이후에 지금 처음이시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자주자주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오. 네. 자, 지금 내란이 이제 종식이 되는 상황인데 또 오늘 두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가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시고 나더니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신비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네, 괜찮으세요? 네, 그 이후에 뭐 약간 후유증 있잖아요. 오늘도 네. 병원 가서 누웠다가 오는 건데 뭐든지 그러려니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리적 타격을 안 받으려고 그래. 자꾸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는 뭐 기계 오래 썼으니까 보링해가고 고쳐가면서 쓰는 거다. 이제 아니 그런 근데 거다. 아직 그런 말씀하실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 또래들이 이제 60 중반 넘잖아요. 다 죽을 놈들이야. 네. 옛날 같으면. 근데 다 고쳐서 살아서들 이렇게 모여 앉아서 놀고 있거든요. 네. 아니,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 산에 누워 있지 지금. 그럼요. 다 좋아졌어요. 오늘 우리 김갑수 선생도 내가 오랜만에 뵀는데 네. 염색을 하니까 훨씬 젊어졌네요. 아, 그래요. 제가 SBS 진행자였을 때였어. 옛날이에요. 근데 문화부 장관과의 이제 대담을 문화부 장관실 그 밑에 아주 멋있게 그 도자기 잔뜩 깔려 있는 식당에서 하게 됐어. 그때 박지원 장관으로 처음 뵌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젊은 박지원의 얼굴이 이렇게 기억에 있어요. 이렇게 포실포실. 꽃미남. 네,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현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너무 놀랍거든요. 그러니까요. 점점 젊어지신다니까요. 운동하세요. 잘 먹고 잘 자고. 네. 자, 어쨌든 반갑고요. 근데 오늘도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 언론계에서는 조금 이제 연식이 있죠. 퇴물인데 오늘 이 두 어르신들을 뵈니까 네. 진짜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30년 전쯤에 저는 조금 전에 뵀어요. 그때 그 국민회의 날리시던 그 대변인이셨고 예.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DJ 초대 공보 수석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좀 악연이 있습니다. 제가 악연? 카메라 출동해서 고발 전문으로 그때도 막 한참 막 혈기 방자하게 뛸 때라 공보 담당이시니까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누구하고 악연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재용 씨랑은 악연이 없습니다. 이재용 씨. 삼성의 네. 이재용 씨하고. 삼성 이재용 그분이 사실 저 때문에 후계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저 왜요? 외삼촌이 원래 먹으려고 그랬거든. 홍석현 씨가. 홍석현 씨랑 이학수 씨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도와줬어요? 엑스파일 하고 그 두 분이 이제 날아가시는 바람에 이재용 그러면은 씨랑은
오히려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 뭐 좀 이렇게 인사라도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밥 먹자고 술 먹자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네,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신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 바람 그리고 삼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세방낙주 자랑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세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세방낙주. 진도에 아, 세방낙조라고 있는데요. 네. 그건 진짜 금강산의 해금강보다 훨씬 좋아요.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그렇죠, 지역구에 세방낙조.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지금 아마 그런 것 참여하셨나 같아요. 보네요. 예. 이야,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지자들이 응원해 주신 댓글 하나로 힘이 막 솟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받으니까요. 아니 맞아요. 그것보다도 예. 이제 그쪽 경치가 좋잖아요. 진도도 맞아요. 그렇고 완도도 그렇고 해남도. 그런데 특히 이 3월 달에 해남 배추, 절임 배추로 맛있겠다. 지금 김장을 하면요. 아주 맛있습니다. 3월 달에 김장을 네, 하고. 3월 달에 지금 하는 거예요. 월동 배추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해남 오늘도- 배추는요 네. 다른 배추랑 달리 달아요. 달어. 그렇죠. 네. 꿀 배추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남 배추를 엄청나게 선전해 가지고 작년도에 완판을 했어요. 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해남이 516보다 하나 부족한 515개 마을인데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추 시장의 30%를 공급하고 금액으로는 연간 3,500억 매출을 올리는 게 해남 배추인데 이제 기복이 심하잖아요. 하늘과 함께 농사를 지니까 작년에 선전해 가지고 얼마나 잘 됐든지 해남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 배추 대통령. 야, 우리도 어쨌든 해남 배추 한번 진짜 좀 구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해남 미소 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팔아요. 네. 엄브레드님께서 해남 고구마도 꿀입니다. 박진선님께서 해남 대흥사 계곡길도 홍보해 주세요. 뭐 아주 그냥 다들 샤시모도님은 지역구를 너무 챙기시는군요. 저게 빠지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몇 달 전에 갔었는데 완도에 그 케이블카 예. 쭉 해서 중간 기착도 하고 거기 쭉 갔었는데 그 풍광이라는 게 그런 모습 보다 보면 굳이 외국 갈 이유가 맞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참 맞습니다. 아름답죠. 해양 치유 수도 완도는 우선 음식이 기가 막히잖아요. 야, 코스모스 이분도 저희도 20박스 시켰습니다. 3월에 김장 맞습니다. 이러고요. 맞습니다. 이진건 여유님, 해남은 바닷바람 맞고 자라서 모든 농산물이 맛있습니다. 김유라님도 김장김치 질릴 때 저장해서 남배추로 겉절이 해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주부들은 다 알죠? 이런 얘기했고. 노변 우리 1시간 내내 이런 얘기 합시다. 그게 좋죠. 그러려 했는데 잔님께서 지금 배추 얘기할 때가 아니다. 바로 또 올라오시네요. 네, 이걸 정말 제가 또 민감합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탄핵 선고가 지금 사실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중앙일보 어제 보도를 보면은 7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14일. 14일 11일, 이렇게 14일, 됐는데 11일, 14일. 저는 11일 혹은 14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상당히 유명한 언론사의 사회부장은 17, 18일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가 6개월 후 대선 날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날짜가 나쁘더라도 7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해야죠. 네, 빨리 해야죠. 의원님한테도 다들 물어보지 언제 결정 나냐고 너무나 네.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시민들이. 이게 진짜 피를 마르는 것 같아요. 아니 게다가 지금 그 헌재 근처에 학교들이 많거든요. 예. 거기 학교들이 그날 선고하는 날은 재량 휴업해야 된다. 예. 너무 불안하다. 너무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계엄을 다 경험해 보셨대요. 우리 의원님이. 제가 이제 올해 정치를 했으니까 했지만은 네. 나는 이 계엄은 왜 일으켰는지를 윤석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재밌잖아요. 세상에 계엄 세력,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탄핵 1호를 찾아가죠? 그러니까요. 박근혜 2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러 가나? 하여튼 요즘 정치권 이상해서 저도 지금 방송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또 한 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가고 참 이상하다. 다들 그렇게 더구나 아주 말들 어제 합니다. 보면 네. 그 구구 집회에 정경환 아들이 전두환 아들이 나왔어요. 전제국이. 그래요? 네, 그거 언론에 보도 안 되던데 제가 전두환 전문 기자잖아요. 아, 말도 안 되는 짓이요. 나가서 마이크 잡고.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광장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거 계속해서 이거 투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동료 발언을 하더라고요. 전제국이. 전제국이가 이게 지금 큰아들 아니에요. 네, 바로 그 비자금이 그대로 지금 그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지목되고 아버지가 못 갚은 거 갚아내야 될 놈인데 거기서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전재국 씨가 하는 출판사가 네, 있는데 출판사 리브로. 시공. 거기서 무슨 책을 시공사. 내자고 그 직원이 연락이 와서 갔더니 회장방을 딱 왔네. 그게 전재국이었어. 근데 완전하게 완전한 재벌 회장급 포지션 있잖아요. 딱 그런 행동을 해. 시공사였었죠. 네, 그죠? 시공사. 뭐 일부러 말 안 한 거였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 야 소개를 해주는데 그 서울 교대 앞이 강남 아닙니까? 네. 그 시공사 건물이 잊어버렸는데 15층은 넘어. 하여튼 네. 어마어마한 빌딩이야. 그때 새로 매입하는데 그 근처에 빌딩을 또 샀어. 그러면 강남의 그 빌딩을 출판사에서 돈 벌어서 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특히나 단행본 출판사 연매출이요.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내가 도저히가 안 돼서 그때 김어준한테 연락을 했어. 이거 좀 캐자. 비자금이 일로 흘러 들어간 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캐자. 근데 김어준이 그냥 너무 근데 할 일이 사실 많으니까 덥더라고. 제가 사실은이라고 MBC에 있을 때 한 2년 동안 비자금 추적해가지고 시공사 건물 땅의 일부가 실제로 그 전두환 거로 확인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환수하도록 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현금으로 주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판 업계 자체가 결국은 판권 사다가 찍어내는 거잖아요. 판권 살려면 현찰이 있어야 돼. 현찰 가지고 다 그냥 아도를 친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리브로가 대형 이제 출판 메카 제국이 된 거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는데 네. 전두환은 땅으로도 못 돌아가잖아요. 아직 분골로 있죠. 아직도 네. 아직도 집에 있지. 집에 있죠. 어쨌든 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데 중요한 건 그 아픈 역사로부터 배우지를 못했다는 게 사실은 더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이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는지 정말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했으나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번 탄핵 관련해가지고. 자, 추가로 오늘 또 화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매블쇼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이제 화제가 됐어요. 일단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에? 이건 너무 아니 뭐 충격적인.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지.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아니, 민주당이 예를 들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와. 근데 이거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와, 저에게는 진짜 사실 되게 충격적인 얘기고 우리가 사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저런 얘기 사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저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한 분이 말을 한 거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기 박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설명할까요? 말씀하세요. 네네네. 저는 잘 모르는 거죠. 역시 고수십니다. 아니요. 그, 제가 네.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셨죠? 저런 일이 벌어날 때 있을 때는 저는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국내 정치 개입을 안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개해 주십시오. 네. 네. 그 뭐 들으신 대로인데 당시에 당내의 상당수 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분이 유력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뭐 리스트가 나올 텐데 그분이 계속 대표직에 사퇴하는 것이 당시엔 뭐 진상에 좋을 것이다. 사법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딜을 시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딜이라는 게 결국은 검찰을 대신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짜맞춰 보니까 결국 그 시안으로 제시했던 바로 그 시점에 검찰이 영장을 치더라.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맞춰보니까 사후적으로 당내 일부 의원들이 뭐 극히 일부겠지만 검찰이랑 어떤 모종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상당히 좀 흥미로웠는데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나서 검찰이 확실하게 이제 나를 인신 구속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지한 시점에서 결국은 이제 일부 의원들이 또 가결을 요청하면 그 본회의장에서 가결해 주세요. 제가 법정 가서 무죄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게 훨씬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재판부한테 이로운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면 가결할 의원들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고 린치였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해당행위고 친검행인데 그렇게 해서 가결한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내야 국민들이 나중에 차후에라도 책임을 묻고 심판할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부결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래서 법원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죠.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네. 당시에 국회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의 표를 던진 것으로 찬성한 것으로 이제 표 계산해 보니까 나와서 예. 지금 30명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30명 대해서 플러스 사실은 알파.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당시에 좀 얘기가 그 책임을 있었죠. 지고 당시 원내대표가 박광원 박광원 원내대표였죠. 의원이었는데 사퇴를 했죠. 아,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이 경선 과정에는 굉장히 당내에서도 역학관계가 심해요. 정치란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이 한다고 하면은 명태균 특검이죠. 재개입, 재투표할 때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200명 넘을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네. 또 당시 저는 국정원장이었으니까 저 내용을 몰랐어요. 제가 법을 개정해서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몰랐는데 저는 저 얘기를 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녹화 돼요. 방송이니까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아마 녹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예.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고단수시고 이제 정세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실익적 측면에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은 그 당시에 의원들은 이미 과거 지사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체로. 그렇다면은 계속되고 있는 그 검찰의 권력 그 찬탈 음모 그리고 이 내란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맞습니다. 아니, 지금 뭐 현재 같은 검찰에 얘기인데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내 체포동의안 가결에 단지 그냥 이재명 반대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라 일부는 검찰하고 내통한 것이 의문스럽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같이 계셨죠? 그 방송 같이 출연하셨죠? 예, 패널로, 저도 네네. 이제 네. 패널 중에 하나로 있었고 또 녹화를 마치고도 대화가 계속 이어져서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그 양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를 여러 수를 둬서 이걸 던지면 저런 효과가 나오겠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온당치 못한 거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하겠다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 과거 정치에도 그 사쿠라라는 표현 있잖아요. 야당인데 사실은 자기 이권 또는 캐비넷에 좀 걸릴 것 끌려다니면서. 같은 것 때문에 딴짓하는 사례들이 그 역사적으로 많이 나중에 증명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1대 민주당 내에서 그런 작태가 있었다. 그 얘기들이. 근데 22대를 강조하다 보니 나온 단어예요. 그 과정에서 21대 여러 사람들이 정리가 되고 22대는 생전 처음 보는 이 실행력과 활동력을 보여주지 않느냐. 22대 의원들이. 22대. 예. 그래서 22대 저는- 의원들 잘한다는 네, 얘기 22대 여기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그 틀림없이 박지원 의원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대화 연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 하냐면 특히나 그 노익장 분들 있잖아요. 노익장 분들도 네. 초선처럼 일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아, 이렇게 박지원 다선 중 의원 얘기한 게 맞더라고요. 다선 저도 중진으로서 방송 하신 봤는데 부분인데. 예. 저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소위 대권을 꿈꾸는 여러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꼭 대구를 찾고 민주당 후보들은 광주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광주에 가서 정치부장, 편집국장, 정치부장 서너 번 다 만나서 상당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부 김경수 지사 등 모든 분들이 광주에 가서나 지금 현재나 굉장히 이재명 후보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잘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길을 가야지 저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오후에 기자들에게 질문 와서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보면은 짐작할 수 있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를 제기했다. 본선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 또 대선 끝나고 소위 윤건희하고 투쟁할 그때 외국으로 가버렸다. 이런 문제들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얘기를 하려면은 박지원이가 해야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실 소리는 아니다. 오직 통합.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족이고 옆구리 딴 얘기 좀 못할게요. 지금 뭐 외국에도 가고 대장동도 재개하고 뭐 정치 인생 역사에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윤석열, 이재명 동반 사퇴하라 이 바로 그들의 주장. 이걸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정신 있나? 나갔다. 예. 했다가 저를 지금 계속 비난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통합도 좋지만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구조조정하자. 거기까지 제가 갔으면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자, 어쨌든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것과 관련해서 예상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화를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 일화를 설명하는 와중에 하고 싶었던 본질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게 아닌가 아마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아마 그건 정확히 하고 사실이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아까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저축은행 생 네네. 정말 때려 그때 잡는 힘드셨죠? 것을 네. 제 변호사 해가지고 무죄 받아줬다니까요. 그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부러워하셨구나. 네. 그때 얼마나 싸웠어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그런데 하셨어요. 네. 이번에도 저는 그래요. 우리 정치권이 여의도에서
해결해야지. 왜 자꾸 서초동으로 보내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상목 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했잖아요. 세게 했죠. 네. 세게 하니까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 들고 일어나서 그럼 또 떠들어라, 더해라, 더해 하고 그때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나보다 치매 들었다고 한 사람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어느 놈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는 어떻게 화를 그런 엄청 얘기를 내셨어요. 할 수 네. 있느냐 미친놈 하면서 아니에요, 진짜. 그 뭐 우리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원회 뭐 죄송해요. 제소하자, 제명하자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설 딱 끝나고 저부터라도 제 관계 문제를 가지고 윤리위원회로 가고 서초동으로 가는 것을 막자. 그래서 국민의힘 한 대 때려주셨어요, 의원들한테 제가 혹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으면 이해를 해라.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용서하고 끝내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역시, 어떻게 됐든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검찰도 그래요. 헌법 정신 모든 우리나라 법이 구속해서 수사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원래 불구속이 원칙이죠. 불구속 기소가 원칙인데 의원들 문제를 걸어가지고 꼭 구속하려고 하지 마라. 기소해서 사법부 판단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지금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 올 때 다 제가 부결시켜줬어요. 지금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할 필요 네. 없어요. 자, 지금 한번 여기 그쪽은- 화면 잠깐만요. 카메라 좀 한번 좀 잡아줘 보세요. 우리 의원님 그 옆에 있는 저 검정색 수첩이 있습니다. 스프링 달린 핸드폰 밑에. 저거 좀 잡아줘 보세요. 좀 안 잡아주시네. 저 수첩이 뭔 수첩이냐? 우리 의원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타임 스케줄과 이 전체적인 게 담겨져 있는 그 북인데요. 재판하실 때요, 저걸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장도 깜짝 놀랐고, 검사들이, 그때 우리 의원님, 그때 괴롭히던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지금 대검 차장이 이진동. 헐. 저런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입장에서 너무 사랑스럽죠. 아, 너무 고맙죠. 네. 너무, 뭐 본인이 정말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했던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또 그 목포에 있었던 그 검사 아닙니까? 예. 예, 그 정유라 씨 언니, 그 사촌 언니랑 또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왔었던. 김스타? 그냥 이제 우리 네. 목표 후보인데 어쨌든.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러니까요. 그때 너무 박양수 힘들었죠. 전 의원하고 둘이 가서 재판 끝나면은 몰랐을 거예요. 검사들한테 막 가서 혼내줬어요. 다음에 변호사 개업할 때 꼭 연락해. 내가 꼭 가지고 갈 테니까. 아유, 어쨌든 그때 생각하면 참 추억이기도 한데 당하는 입장에서 막 분노하시면서 분개하시면서 연설을 막 하시고 재판하시다가 그런 모습이 좀 사실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그 특수부 검사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기에 질려가지고 사실은 좀 그때 좀 놀래던 모습도 사실은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검찰이라고 하면은 공정하게 죄가 있으면은 죄를 찾아내서 기소하고 없으면은 무죄로 만들어주는 게 원래 검찰이 제대로 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실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의원 연수행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이 서울인데 서울은 조금 쓸쓸하다. 영남에 와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그냥 나라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발언을 하신 아주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우리 보스의 열정과 품격이 느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뭐 영남은 또 따로 이렇게 뭐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취지로 또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그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하면은 네 난리가 났겠죠. 엔비디아 파동처럼 또 만들어낼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권영세 비대 얘기야 뭐 그 거기 입맛에 맞춘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 국힘 세력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지지층과 민주당이 통과를 하고 있는 지지층이 수십 년 혹은 100년째 고정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세 씨가 말하는 걸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 영남 지지 기반, 강남 최상층 부유층
요 둘이 결합돼서 당을 잘 만들면 자민련이 되는 거예요. 어. 한 30석 내외. 그리고 수도권에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 약간 진보적인 사람, 중도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중에 그냥 웬만하면 국힘 계열을 찍던 사람들, 그냥 민주당은 운동권이야, 민주당은 심하면 빨갱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네. 좀 눈뜨고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습관적으로 별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지만 그냥 국힘을 찍던 웬만큼 사는 사람들을 저는 민주당이 다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민주당은 극우화된 국힘을 밀어내고 어쩔 수 없이 보수를 자청을 해줘야 되고, 대신 사회개혁을 위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당이 커져야 돼요. 거기 용해인이 있고 한창민이 있고 또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조국혁신당의 상당 부분도 사회권 강화를 주창하면서 그 구성이 돼서 제 생각에는 국힘은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더 이상 주류 지배 정당이 될 자질도 자격도 미래 방향도 없는 그냥 전광은 예하 정당처럼 돼버렸다고요. 아이고. 지금 저런 말씀이 네. 문학평론가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음. 바로 그걸 주장을 한 게 김대중의 우리 민주당은 중도 개혁이다. 저는 늘 김대중은 엄격하게 보면 중도 보수다. 예. 그러나 대북 문제, 노동, 복지 문제는 진보였다 하는데, 요즘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우클릭을 하는 것은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김대중의 통합의 길이다. 길이고. 예. 저는 그렇게 칭찬을 지지를 해요. 우리 당에서도 이인영, 임종석 이런 분들은 언제부터 우리가 우클릭이 무슨 소리냐? 하겠죠. 예.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념 투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윤석열 힘당 극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방황하고 있을 때 거기를 껴안고 가는 정책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 대신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클릭을 하면서도 아래로 클릭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외계층, 약자도 보듬고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번 윤석열 파면되면은 아마 극우 보수당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상에서 사라질 거다. 그런 날이 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다 예상이 같은가 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김건희 씨와 친윤 세력이 결국은 몰락한다는 신호가 지금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탄핵 선고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검찰이나 경찰발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우리들이 그동안에 왜 안 되고 있었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호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난 1월 초에 김건희 씨 그 숙명여대 논문, 결국 숙명여대가 드디어 이제 표절 결과 통보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이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사건,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던 건데 어쨌든 요번에 보도가 되면서 큰 파장이 지금 일었고요. 더더군다나 금감원의 또 삼부토건 주식 시세 차익 100억 사건, 요 얘기가 지금 또 뉴스가 됐고, 또 하나 친윤인 장제원 의원 2015년에 벌어졌던 비서 성폭행 사건이 드디어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씨는 탈당까지 하면서 나 무죄를 밝히겠다 했으나, 오늘 좀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검찰은 이미, 경찰과 검찰 이 수사권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건데요. 그 여성분이 아마 아침에 일찍 갔나 봐요. 왜냐면 그분은 자기는 뒤풀이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일어나 보니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중간간 치상죄로 이번에 고소가 된 건데, 장제원 의원이 그 A씨 여성에게 누구누구야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 문자 받으면 답 좀 해. 어디야? 서울? 부산?
친구 집 이런 식으로 아주 친근하게 문자 보낸 내용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가 당시에 문자 메시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나온 얘기가 2천만 원 주고 합의 뭐 시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매우 곤란 지경에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게 살펴보니까요. 그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네, 더구나 이게 뭐 지난번에 안희정 뭐 지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위계관계가 있으니까 쉬쉬하면서 주변은 다 알린 거야. 이 여성분이 예, 동료들한테 상의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쭉 억압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부총장인가 네, 대학교 부총장이었어요. 네. 이제 비서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만 이야기가 돌다가 결국 이제 16년에 그 무소속으로 장제원 씨가 부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배재정 의원이 이제 맞수였는데 배재정 의원 쪽에서 이거를 이제 정치 의제화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카밍아웃을 못한 거야. 동의를 못 받았어. 그래서 다시 묻혔다가 지난 대선 때 또다시 KBS로 제보가 갔대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팩트 확인 다 한 거야. 근데 막판에 이 또 피해자가 비서 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머리가 있는 분이니까 이거 했다가 장제원이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윤핵관인데 이게 어차피 자기가 또 매장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도 진술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권이 몰락하는 게 보이니까 비로소 이제 용기를 내서 카밍아웃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장제원은 10년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나서는 거는 뭐 정치적인 뭐 음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거지. 그러네. 아니, 근데 네.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장제원이 비서 강간했다가 지금 터져 나오고 이철규 아들 건이 몇 달 묵히다가 지금 나오고 4개월 그렇죠. 네. 김건희한테 분명히 치명적일 수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배후설이 지금 또 막 나오고 네. 명태균 수사도 강화해갖고 그러면 명태균에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이제 곤란해지고 이게 모두 하나의 그림이라는 설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구도 속에 검찰에 의해서 진행 중인 거다. 결국 한동훈 부각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한동훈으로 나와요. 이 판을 정리하는 과정에 여러 사건들 아니냐라는 추정들. 이게 다소 이제 이철규랑 장제원 건은 검찰발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 뭐 총경 경무관 인사 때문에 물 먹은 분들이 터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금감원 거. 그쵸. 금감원 거는 이복현이야 거기야 뭐. 그렇죠. 이복현이랑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아삼육이었잖아. 사실 그 형사부 경제 담당 부장할 때 3차장이었거든요. 한동훈이. 둘이서 다 했던 사안이야, 이 수사는. 그리고 그 삼성 수사도 같은 이 팀에서 했고 짝짝꿍이 제일 맞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복현이 지금 풀어버린 거지, 이걸. 그렇죠. 오동깁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소쩍 세우면 해가 지는 거야. 야 진짜 지금 시적인데요. 예. 윤석열이 지니까 권력이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숨기려고 지금까지 해와도 네. 다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검찰의 행태가 뭐냐?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하잖아요. 네. 절반이 넘으면은 현 대통령 그 측근들 가족들 잡아다가 현 대통령 등에 칼을 대고 꽂고.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인데 지금 보면은 나올 게 나오잖아요. 가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주가 조작 저 문제는 제가 법사위에서 제기를 했어요. 저는 92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100억으로. 100억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 결혼 후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나와요. 아주 간단한 수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윤석열 일란성 새 쌍둥이 아니에요? 여기도 돌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조정이 오니까 다 터진다. 그러네요. 앞으로도 많이 터질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터질 봅니다. 것만 남았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 행동이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분이 그 책을 냈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제 오늘 북 콘서트를 오늘 3시에 했어요. 했는데 거기 이제 뭐 고성국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도 보고 그랬는데 이때 오늘 나와가지고 한 말이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정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도 얘기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얘기도 사실 명확히 한 거죠. 하면서 제가 유죄 선고를 막고자 계엄령을 발동해서 이재명처럼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고 생각하냐. 나와 이재명의 차이는 그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언제 계엄을 뭐 했거나 할 생각을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이분은 자기 책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더니 오늘 북 콘서트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력한 야당의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필적과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자기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1대1로 동치시키면서 부각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 대표가 집권한다면 이 대표는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몇 번이고 계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늘 탄핵 제도가 있어 왔지만 탄핵에 탄자를 꺼냈는데도 눈치를 봤는데 이재명은 29번이나 하더라. 이제 이러면서도 공격을 세게 합니다. 자, 이런 행보와 언론과 검찰이 한동훈을 밀고 있다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다 연결해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행보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 국민 뜻대로 네. 해서 당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 뜻대로 버리고 윤석열 뜻대로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랬죠. 예. 이번에 한 70일 쉬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성공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라고 돌아가더라고요. 네. 자, 계엄은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당 정부가 한 것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계엄을 해본 사람이 자기들이지. 자기들. 그러니까 저렇게 막말을 하지만은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할 때 딱 봤어요. 역시 정치 초짜라. 덜 익었다. 당신은 땡감으로 낙고한다. 땡감으로.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윤석열 검찰 정권이 실패했다 하면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 자기 검사 경력은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썼어요. 공공 그럼 법무관 하나 국민들이 법무장관 한동훈 해버렸어요. 보면은 검사로 생각하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보지만은 또 국민의힘 당에서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윤석열 힘 당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너는 아니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말 같지 않은 얘기들 일일이 다 우리가 반응해 줘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증명된 사실만 이제 근거로 해봐도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이었나 하여튼 뭐 맡아갖고 최종 책임자가 돼갖고 사실 다 망했죠. 이재명 씹는 걸로 선거 전체를 일관했어요. 그거 아닌 얘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아주 되게 웃으면서 봤어. 저 잘하겠습니다. 잘할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이거 어린애 베이비 토크예요. 네. 정말 내용 없다는 게 그냥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냥 폭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더 거슬러 가면 검찰 왕국의 이 사람이 황태자가 아니라 피에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삐에로. 네, 어릿광대 같았어요. 그냥 아, 닭부리를 세워서 이재명 하나 쫙 되는 걸로 어느 정도의 각광도 받았으나 그게 자기가 독자적인 정치적으로 쓰려면 그 쫙 되는 거 말고 그 배경에 미래 비전도 있고 국가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고 역사적 시야도 보여가면서 정책적 능력도 갖춰가면서 뭘 해야
뭐라도 해볼 텐데. 네네. 물론 제가 이 말 또 하다가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 때 정말 세상에 말하고 다녔거든. 저렇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근데 됐어. 그러니까 한동훈도 뭐 모르죠. 일정한 세를 모을지는. 그러나 네. 윤석열에 비해서도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한동훈이 마음대로 떠들어라. 이재명은 기억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발언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가정도 뭐 근거도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가정을 자꾸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쨌든 명태균 특검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유리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요. 예. 분당을 해서 음. 자기가 독자적 살림을 차로 나온다고 하면 그건 될 거예요. 분당하면 갈 사람 있을까? 지금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힘 당이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 찾아가는 것은 탄핵 1호 대통령 아니에요. 네. 2호 대통령이 지금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국민의힘 소위 윤석열 힘 당 사람들은 권영세, 권성동, 네. 나경원, 윤상현 전부 말은 탄핵을 반대하면서 이미 몸은 대선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이재명을 물고 뜯는데 그렇죠. 또 뭐에 가 있느냐? 당권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붙인 한동훈 파워가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박 너무 의원님한테 기반이 하나 좀 없군요.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박 의원님한테 아, 하나 예, 여쭤보고 여쭤보세요. 싶은데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완전히 한동훈 쪽으로 지금 갈아탄 게 보이거든요. 야, 그러겠죠. 시민들이. 예. 그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이 검찰에 되게 구애하는 멘트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공수처 없애겠다 어제 얘기했고 그리고 검찰을 뭐 기소청이든 어떤 식으로든 형해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사반대, 막아내겠다. 네, 막아내겠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검찰에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뭐 일사천리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은 그러면 지금 뭐 어차피 명태균 수사도 오세훈으로부터 가속화되고 있고 대충 오세훈, 홍준표 정도는 이제 제압이 될 것 같은데 김문수지 않습니까? 김문수 지사랑 옛날에 뭐 선거도 한번 붙어보시고 그랬죠.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검찰이 김문수에 대해서 만약에 턴다. 그럼 뭐 나온다. 저는 충분히 검찰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지금 구석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장관이 그렇게 털어서 나올 게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분은 변신의 천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다 기억하는데 우리 세대들은 5.3 사태, 인천. 네. 진짜 이 극렬한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이선실 간첩 사건의 주동자였어요. 아. 김부겸 총리가 제가 대변인 할 때 김부겸이 부대변인 했는데 이선실 한 번 만나고 여기는 구속되고 이 김문수 장관은 전향해서 와이스 밑으로 가서 들어가서. 이제 다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진보적 그런 정치를 하다가 이번에 보면 완전히 극우했어요. 그렇죠. 윤석열도 안 했어요. 정광훈 목사하고 윤석열 비난했지. 그렇죠. 그런데 변신의 천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검찰에 그렇게 걸릴 정도는 없을 아니다. 것이다. 그분의 캐릭터로 봐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검찰은 지금 보십시오.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도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고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윤석열 총장하고 친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친해서 제가 한때 이 두 사람의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어허. 예, 이걸 다 해줬는데 지금 검찰은 죽어도 개혁 안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해도 기각시켜버리잖아요. 법원에다 올려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수처를 없애야 되니까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했죠. 그러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도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또 앞으로 윤석열 파면 선고나면은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란 동조 세력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자기들이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오동잎 떨어지는 거 보고 가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 민주정부를 세 차례나 경험하면서 아쉽다 하는 얘기들, 선의로 아쉽다 하는 게 기성 권력 중에 행정부를 장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일대가리 인사는 하지만 이 민주당 대통령이 오면 이게 잠깐 있다 갈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힘 계열 대통령은 상전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계속되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빚어졌는데, 이건 제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랑 긴 그 대담을 하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계속 표방하는 게 뭐냐면, 뭐 척결하겠다, 뭐 검찰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 뭐 합니까? 밥 벌어먹는 게 바빠요. 경제 활성화할 겁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혁할 생각이 없나? 아닌 거예요. 그거 뭐 드러내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서 네. 언론이나 검찰을 어떻게 다루어야겠는지에 대한 아주 무서운 보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민주개혁 지지자들은 그냥 좀 약간은 불만이 있어도 네. 약간은 그냥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게 낫겠다. 지금 시기에 검찰이 또 한동훈을 앞세워서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바로 전망하잖아요. 그래 봤자다. 네, 알겠습니다. 대세가 있고. 예. 예. 최고야 간다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노영희가 나가도 이기겠다.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둘 다 죽이는 겁니까? 어쨌든 재미있게 좀 유머를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주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12.3 내란 당일 2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 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셨나 봅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 선임 과장이 방첩사의 비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이후에 곧바로 그러니까 0시 5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령은 즉 이 방첩사의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2분 2초간 통화했다. 결국은 선관위를 장악하면서 검찰이 올 거니 기다려라 라고 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러한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와,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네. 팩트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대령급 8명한테 1처장이 지시를 했는데 정성우 1처장이 근데 그중에서 5명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했다.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된 거고 처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정원이랑 검찰이 와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독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랑 검찰이 그 이전부터 이 사안의 핵심, 계엄의 가장 핵심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국회 장악, 다른 하나는 선관위 서버 장악. 근데 선관위 서버 장악과 관련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사전에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여태까지 이 진술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국정원으로 나오는데 검찰이 올 거다는 검찰을 수사기관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검찰 아예 지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명의 대령들의 진술이 확보됐고 두 번째는 아까
국정원이나 검찰이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통화 기록.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통화 이후에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전에 검사 2명이 고위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통화한 거는 과장이니까 부장 검사고 그 안에 아마 그 선임 과장 아니 다른 과장들 같아요. 부장 검사 2명이 최소한 현장으로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네. 실제 이렇게 선관위로 출동을 했어요. 네네, 선관위로 도착한 여부는 출동했다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제보가 있다. 출동한 거는 확인이 된다는 게 네. 이제 처음 오늘 의원들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 검사가 방첩사와 통화를 한 다음에 선관위에 결국 출동한 것으로 맞습니다.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거다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사실 이런- 추미애 의원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검찰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랬죠. 그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1월 21일에 검찰이 갑자기 그 선관위 관련 기소 사건이 4건이 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그걸 하나 다 병합시켜. 갑자기. 그래가지고 요거를 똘똘 뭉쳐가지고 11월 21일 날 똘똘 뭉쳐가지고 안양지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11월 21일이 무슨 날인지가 우리가 검찰 수사할 때 파악해야 돼. 자, 이 사건에서 11월 21일 날 안양지청으로 똘똘 노태하건 4개를 안양지청으로 보냈는데 안양지청이 어디냐? 바로 선관위 관할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안양지청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12월 4일 계엄 실패 직후에 이거를 경찰로 투합니다. 과천경찰서로. 과천경찰 싹 뜨거워 그래가지고 경기 남부청인가로 또 보내. 그러니까 아이고. 뭐냐? 자기들이 수사하려고 파놨던 이 트랩을 계엄 실패 이후에 경찰한테 다 넘기는 넘긴 거죠. 거야. 네.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오해받을 뭔가 심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와중에 검찰은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서버 침탈 시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참고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방첩사에 김대우 전 수사단장하고 정성우 전 1차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내란 혐의 피의자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사람이고 정성우 전 차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우선 먼저 지금 본인들이 행동을 하면서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의 확실한 것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란 사태의 전모는요. 네. 아직도 나올 놈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정권 같습니다. 바뀌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봐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라도 내가 윤석열이 돼 보면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준비했는데 군사령관 몇 명 붙들고 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돼서 개입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세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국정원, 네. 하나가 검찰, 믿을 만한 검찰 구성원, 검찰 전체가 아닌 거예요. 검찰의 어떤 부처의 누구겠죠? 그리고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오비 동원해서 잔인하게 이제 위험 인물들 처단한다고 할 때 노사원과 김건희의 관계는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정과 작은 단서에 의해서 검찰도 개입된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개입된 것 같습니다. 거의 확증이 되는데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네. 이건 계속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불은 지피나 야, 이 전모가 다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멀었다. 예. 우리 열심히 저렇게 해야 하는 되겠다.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을 하자.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최상목 대행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거 거부권 행사했는데 시작됐다니까요. 저 검찰에다 하면 계속 자기들 것은 은폐해요. 그러겠죠. 그리고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뭐 이거 넘기는데 그래서 저러한 것을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계엄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을 해서 네. 철저히 파헤쳐서 처벌할 사람, 그래요.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 용서해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의원이 내란 특검 내란 아니면 안 돼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일단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지금 공수처를 없애자고 지금 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그런데 그 와중에 공수처를 못 믿는다는 취지로 야 니네 윤석열 그 수사하고 남은 건들 꼼쳐놓은 거 있지? 내놔. 그러면서 다시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오늘 오동훈이 네, 검찰을 또 검찰- 검찰 중장. 심우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앞으로 공수처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외형을 갖추기 위해서 지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거든요. 경호처 그래서 아마 좀 지켜볼 포인트가 경호처 되지 김성훈 않을까. 차장에 대한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는 검찰이 이해가 안 간다. 그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수처에서 이제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고요. 최상목 대행은 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안 하면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내가 책임을 절감하는데 진짜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그 네. 관료라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했지만. 네. 말씀했지만 김갑수 선생이 얘기했지만은 공무원 조직이 아직도 적이에요. 그래서 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끔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누군가에 의거해서 대행에 의거해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난 두 분 다 잘하는데 마은혁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최상목 대행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그런 의견이 네. 제법 지금 있다고는 듣는데 지금 한덕수가 지난번에 국조 그 청문회 때도 개근하고 아픈데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한덕수 대행은 네. 근데 최소한 문제는요. 국무회의에서 안 됐다. 네. 솔직하게 말은 했다. 그럼 여러 가지 사과성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은 안 듣겠다. 헌재에서 한덕수를 인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글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최상목은 기다린다는 게. 거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준엄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동안 행태만 갖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세요. 추정을 해봐도요. 아니, 마은혁 임명 안 한 게 위헌인데 세 개를 더 잘못한 거 아니야 한덕수는. 우리 그렇지. 최욱 씨가 네. 매불쇼에서 저보다 왜 최상목 탄핵 안 시키냐. 탄핵 안 시켰냐 해서 그게 더 우리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요즘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제일 최상목을 많이 조지고 있다고. 제가 매일 조져요. 이제 또 칭찬을 그렇지만은 받으셨군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맞아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해를 하나 해주자면요. 네. 최상목은 굉장히 선명한 처신을 해온 것 같아요. 내란 대행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네, 나한테 그쪽에 섰어. 그런데 이게 또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덕수는 비교적 자기 살고자 하는 이게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로 대선 치르는 게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대행을 하더니 이제는 유보로 발전시켜 진화시켜가지고 유보 대행까지 해버리잖아요. 네, 아르미님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사탕과 콩과자님, 공수처장님, 처장님은 윤돌도 체포하신 분입니다. 그가 검찰청장쯤이야 껌이죠. 전 국민이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 미라님께서 슈퍼챗을 과하게 쏘아주시면서 여기 또 지지하시는 분이 87명이나 되네요.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한 거 알지 않습니까? 네, 조심합시다. 이런 취지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굳이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여기서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비교원, 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혜택만 잘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60만 명이요? 네,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혜택이 적을 시에 150%나 보장해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신경 써서 여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박지원 의원님 오랜만에 모시고 실질적이고 솔직한 속내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아주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거의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방송에 또 많이 봐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게 박지원 파워가 아닌가 아니요. 생각이 들어서. 도굴 저는 파워예요. 오늘 물론 우리 뭐 훌륭한 노영희 변호사 사회도 잘 보시지만 조용필이랑 뭐 파바로티 이런 분들이랑 같이 노래한 것 같아서 야 제가 좀 더 많이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네. 해남 배추 얘기가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요. 네, 노영희 변호사하고 뉴스토마토에서 매주 한 번씩 네, 방송을 했는데 저를 했었죠. 오랜만에 같이 해보니까 진행을 훨씬 잘해졌네요. 스펙스가 좋은 거예요. 노영희가 잘한 거예요. 스픽스가 좋습니다. 네, 강미드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최고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많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소식들 같이 함께해서 좋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